안녕하세요 여러분, 추매문입니다. 오늘 저의 채널을 찾아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금 아무래도 헤어진 그 사람, 이 사람과 나의 인연이 아직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타로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련도 있고 아니면 아쉬운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클릭했을 텐데요. 그 사람과 어느 정도의 인연이 남았고 어떠한 인연이 남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인연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올바르고 지혜로운지에 대해서 한번 리딩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4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그룹이고요.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 네 번째 그룹입니다. 여러분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좀 더 우리 자신한테 집중을 해서 카드를 이제 선택해 보겠습니다. 카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너무 에너지를 빼시면 안 되고요. 카드를 열심히 보고 계시면은 아마 카드가 여러분을 당길 거예요. 그 카드 그룹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의 그룹만 선택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번 그룹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그분과 우리가 인연이 남았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나대로. 먼저 차례대로 볼게요. 시간이 지나는 어떤 시간적인 흐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순탄치가 않았던 그 연애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역방향으로 많은 카드들이 이렇게 나왔고 진행형으로 되었다가 요까지가 어떤 현재까지를 나타낸다면 이제부터 미래의 모습들이 이 세 번째 카드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세 번째 카드도 이제 가까운 미래를 봤을 때 여러분들 당장 어떤 인연들이 드러나게끔 우리가 인연이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지만 카드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아직 내면적인 헤어짐이 일어날 수가 없고 계속적으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인연이 남아있다는 뜻이고요. 다시 완전히 일 끝나더라도 아직은 인연이 남아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거는 인연이 남아있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서 연애를 하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인연이 남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몸과 몸이 만나서 만나는 그것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런 것들, 정서적인 몸, 우리는 몸이 네 가지가 있어요. 육체적인 몸과 정서적인 몸과 정신적인 거, 그리고 영적인 몸.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신체적인, 육체적인 어떤 몸이 만나는 것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인연에는 그 네 가지를 모두 포함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인연이 아직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아직은 여러분들이 연결되어 있는 고리들이 아직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일단은 제외할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려 있을 거예요. 그쵸? 멀리서 마음을 서로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이런 것도 다 인연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제외 가능성은 당연히 있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몸이 인연으로 끝까지 남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인연이 남아 있어요. 완전히 끝이 나지 않은 관계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인연으로 만났는지 이 인연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연애를 하는 거에 있어서 하고 만나고 헤어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나한테 딱 떨어뜨려 줬을 때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우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해 나갈 수 있으면 뺏어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배움이 일어나지 않고 어떤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반복해서 일어날 경우에는 서로를 이제 떼어 놓겠죠. 어 그리고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인연으로 만났는지를 서로 파악하시는 것도 굉장히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잊혀지지가 않는 그런 마음들 또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게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거라서 내가 빨리 잊고 싶으면 그 인연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아, 이렇게 해서 하느님이 나한테 이런 인연을 줬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을 쉽게 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너무 힘들죠. 깨닫는 것 자체가. 그런데 내가 그 사람과 어떤 인연으로 만났는지를 약간 체크를 해보면 있는 것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뭐 꼭 잊어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힘들다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봤을 때 이거는 사슴이에요. 여자 사슴인데요. 공주예요. 원래는 공주지만 저주에 걸려가지고 이제 암사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왕자님이 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암사슴이 너무 예뻐서 잡기 위해서 활을 쏘죠. 이런 부분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 두 사람이 실제 모습으로 만나기보다는 가면을 쓰고 만나기 때문에 서로의 본 모습을 실제적으로 많이 뭐라고 해나 알지 못하고 서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잡기 위해서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연애를 할 수가 있었겠다 이런 거예요. 중요한 거는 두 사람이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외부 쪽에서 저주를 내린 거죠. 이 얘기 같은 경우는 개요정이에요. 개요정이 자기를 이 공주를 낳게 해줬는데 이 공주가 태어났는데 개요정은 초대를 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개요정이 열받아서 저주를 내리죠. 공주의 얼굴을 사슴으로 변화시켜버려서 왕자가 못 알아보도록 이렇게 된 거죠. 나중에는 결국 이 열쇠가 바로 이 암사슴을 공주의 모습으로 보여주게 하는 열쇠인데요. 두 사람한테는 이런 열쇠가 필요했는데 두 사람은 찾지 못해서 어떤 이별을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외부에서 방해꾼 그 저주를 내린 이런 것들을 극복했었다면은 극복해 나가는 것들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은 상대는 정말로 나의 모습을 몰라가지고 화살을 쏜 거예요. 내 다리에다가 이 공주가 다리에 화살을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 공주가 많이 왕자를 원망하고 이랬으면 아마 결혼까지 골인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왕자와 공주는 이제 결혼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공주가 위험을 무릅쓰고 나타나요. 왕자가 쏠 줄 알고. 그래서 자기 있는 곳을 또 알려주고. 이런 과정 속에서 왕자가 이 암사슴이 머무는 곳을 알게 되고 문 바깥에서 사람 모습을 변하는 것을 보고 내가 찾았던 그 공주구나 하고 알게 돼서 본 모습을 알게 돼서 결혼하게 되는 그 케이스입니다. 근데 본 모습을 알기 전에 이렇게 헤어져 버리면 다시 굉장한 그 저주를
풀지를 못하겠죠. 그런 거고 한쪽에서 어떤 저주 아닌 저주 그러니까 개요적인 괴롭힌 것을 봤을 때 외부적인 방해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서 이별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미래에서 보니까 그리고 미래라기보다는 이 두 사람이 이 관계에서 배워야 될 공부는 두 번째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왕자는 인어가 왕을 인어가 도와주고 그 보상으로 왕 첫째 아들을 달라 이렇게 하고 왕은 첫째 아들을 낳고 이 인어 공주 인어의 어 그 약속을 깨버리고 왕자를 대피를 시키죠. 대피를 시키면서 숨기게 되는데 결국 인어가 왕자를 어 발견을 하고 바닷속으로 깊이 깊이 데리고 가요. 그런데 왕자가 숨어 다니는 동안에 적선 덕을 쌓게 돼요. 사자한테도 맛있는 거를 주고 곰한테도 맛있는 거 주고 벌한테도 맛있는 거 줘서 이 애들이 마법을 부릴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내려가는 인어 공주 인어 공주가 아니다. 여기서는 인어가 나쁘니까 인어가 자기 물속으로 달려가도 데리고 가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계기가 바로 이 바이올린 여자 보이세요? 바이올린을 켜는 여자입니다. 이 소리에 이제 인어가 위쪽으로 올라가자고 왕자를 설득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얼른 어 지상으로 올라가자마자 왕자는 벌이 가르쳐 준 마법을 써요. 벌이 되게 되는. 그래서 벌이 되면서 바이올린 켜는 여자를 봤더니 바로 공주인 거예요. 공주인데 이전에 둘이는 만났거든요, 한번. 이렇게 도망 다니는 동안에. 그래서 왕자의 그 바이올린 켜는 공주의 호주머니 속으로 벌이 돼서 훅 날아가요. 그러고 나중에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바이올린 켜는 사람이 도와주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이 관계에서는 어떤 그 방해꾼, 인어와 같은 뭔가 조건을 걸면서 내놔 이렇게 하는 방해꾼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바이올린 켜는 어떤 구원자, 우리 둘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게 사실은 내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런데 내가 우리 관계를 위해서 바이올린을 켜서 이 저주들을 풀어내는 이 현실적으로 우리를 막고 있는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어쨌든 탐을 내는 사람이 많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탐을 내고 이 공주를 괴롭히고 여기서도 왕자를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걸로 봤을 때 두 사람이 외부적인 상황에서 있다. 그런데 이 특징은 왕자하고 공주 둘 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과정에서 꼭 그 공주와 왕자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죠. 그리고 남 탓을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저주 이 공주도 개요정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또 다 부모님의 그 저주예요. 부모님들이 그 다른 부분에서 약속을 해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해서 저주에 걸린 거니까 실제적으로 두 사람의 잘못은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 둘이 이 애들이 특징적으로 한 거는 원망을 안 했어. 원망을 안 하고 계속 방법을 찾은 거예요. 계속 굉장히 적극적이죠. 굉장히 적극적이라서 이 둘 다 결국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그 동화 타로라서 거의 둘이는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런 거지만 그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이들이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데요. 둘 다 공통점으로 신기하게도 저주에 걸렸고 외부적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잘못으로 저주에 걸린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부적인 거죠. 둘 사람의 이렇게 본 모습을 서로 보지 못하는 어떤 외부적인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현실적인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현실적인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차이, 갭 이런 것들도 포함돼서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둘 다 공통점으로 노력했어요. 찾을 방법들을 지혜를. 자기 자신을 원망하거나 이렇게 된 자기가 사슴이 되고 인어한테 잡혀가 이 처지를 절대로 비난하거나 비하하거나 아유 안타까워하거나 자책하거나 절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되지 하고 아주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모습이거든요. 두 사람이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한쪽에서도 있다면 분명히 끌 수 있습니다. 여기로 봤을 때는 왕자는 전혀 노력을 안 하거든요. 그냥 암사스 예쁘니까 막 칼로 쏘았어. 그렇지만 어쨌든 결국 이 공주가 노력을 해서 그렇게 둘이 본 모습을 알게 돼서 만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주가 왕자를 구하기 위해서 인어를 유혹하기 위해서 바이올린을 켜죠. 이 소리에 이제 왕자는 바깥 세상으로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되는 모습을 봤을 때 둘이 굉장히 한쪽에서 노력을 한다면은 이 남아있는 이 인연들이 음 이 인연처럼, 이 타로의 인연처럼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연을 보고 나서 우리 그 타로 영혼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해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거는 그 웨이트 타로 카드를 봤을 때 데빌 카드입니다. 에고죠.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갇혀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행복으로 향하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 지금 약간 중독되어 있는 어떤 이런 거, 그 다음에 옳지 않은 생각들,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넌 거기서 벗어나서 네가 행복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우리 둘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면 거기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 지금 어떤 상황, 나한테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네가 책임감이 있다. 이게 뭐 외부에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너무 남탓만 하면 시간만 계속하니까 네가 선택해라.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거. 네 자신이 지금 이렇게 이별을 받아들이는 네 자세가 나쁜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 습관들로 니를 자꾸 몰아넣거나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는 것 자체도 중독이다. 중독인 것에 대해서 네가 이제 벗어날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밸런스를 가지고 네 삶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방해를 한다면, 그 사람을 의 생각들이 네 삶에 방해가 된다면 밸런스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네가 아무래도 균형이 깨져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삶에서 밸런스를 찾아라. 많은 부분들이 소멸됐다면, 에너지가 고갈됐다면 에너지를 충전시키는데 네 시간을 보내야 된다. 계속적으로 음 조금 슬픈 생각, 아픈 생각들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다시 돌이켜 와야 되고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봐요. 빅토리, 승리도. 이거는 굉장히 어떤 현실적인 카드인데요. 네가 지금 음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인연이 또 열릴 것이고 지금 에너지가 순환이 될 거다. 지금 봤더니 너희들 둘 관계는 밸런스가 많이 깨져 있다. 한쪽에서 일방적이라거나 아니면은 너무너무 나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타인의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우리를 헤어지게 만든 어떤 요소에만 포인트를 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네 일에 포인트를 중점을 두고 거기에 에너지를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너는 나의 운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와 같지 않다.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았다. 보이는 대로가 아니었다.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서로의 본 모습을 잘 놓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에서 어떤 오해 같은 것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잘못된 거죠. 그 가면을 벗을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본 모습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대로 노출시키지 못하고 오해를 또는 실제 나의 진심을 어 그 사람한테 전달하지 못하고 이런 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사람 관계는 이런 관계였다는 인연들이 보입니다. 이것들이 아직까지 끝나진 않았고요. 그 사람이 너는 나의 보물이다. 삶의 보물이라는 생각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둘이 어떤 끈끈했던 모습, 뭐 이게 하루 만나고 이틀 만나고 오래 만나고 이걸 떠나서 순간적으로라도 이런 마음들이 인연적으로
스쳐 지나갔던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힘들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핵심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깨 키, 열쇠와 그다음에 바이올린이 필요합니다. 바이올린을 켜는 용기. 내가 어떻게 될지 인원한테 다시 잡혀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상대를 구하기 위해서 바이올린을 켜는 그런 모습. 지혜로운 어떤 그 해결 방법을 찾은 거죠. 그것들이 필요한데 봅시다.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지금 리딩 끝나고 나서 마음을 조금 더 이 문제에 있어서 마음을 조금 더 위이완시키고 더 힘을 주기 위해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카드이고요. 보세요. 빛이 여기 있어요. 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 방향으로 보고 있지만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밝게 빛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은 어떤 시기다? 여기 보세요. 폭풍우가 완전 치고 배가 완전 무너져 내리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건데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어떻게? 행동을 시작해라. 행동을 시작해라. 아니면 배가 모두 그 뒤집어진다. 그리고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건 여기 저주를 받았던 이유도 아버지가 여긴가? 네, 아버지가 그 바다에 나가서 배에 침몰돼요. 침몰될 때 인어가 도와주는 거죠. 그때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너의 아들을 달라, 자식을 달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그다음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엄청나게 이제 배가 막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흔드는 이런 폭풍우가 있다 하더라도 곧 해가 뜹니다. 여러분들이 이 폭풍우 때 어떤 이 여러분을 도와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면 안 된다. 그 대신 곧 해가 뜨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너는 행동을 취해라. 어떤 행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긍정적으로 말했듯이 행복을 선택하는 길, 행복으로 가는 길을 네가 선택해야 된다. 빨리 빠져나와서 네가 지금 어떤 늪에 중독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늪을 탁탁 헤치고 나와서 너 이제 해를 보고 네 길을 앞으로 진행해 나가야 된다. 그 힘을 네가 권한이 너한테 주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만 기다렸다가 바로 행동으로 옮겨라. 무엇을 위해서? 너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나의 앞을 위해서. 지금 이제 해가 뜨고 있잖아요. 요때 잘 견디지 못하면 해는 없다. 그리고 배는 침몰할 거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더라도 지금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너무 뻔한 얘기인가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행하게 된다면 절대로 뻔한 얘기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인연이 남아있는데 지금 내 삶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나를 밸런스를 깨지게 만든다면 이 또한 여러분들이 행복으로 가지 못하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별 후에 깔려있는 그 저주를 내릴 만한 개요정이라든가 이 인어와 쓸데없는 약속을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선택을 무슨 위주로? 나 자신을 위주로. 나의 승리를 위주로 선택을 하고 나의 행복을 위주로 선택하고 나의 삶의 밸런스를 위해서 선택을 할 때다. 그것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지금까지 그 사람과 어떤 인연이었든 간에 왜냐하면 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배울 게 있었으니까 그것이 뭔지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춰라. 무엇을 배웠나? 무엇을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났구나. 내가 이걸 배웠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제 몰아가시면 됩니다. 지금 어떤 슬픈 생각,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많다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밸런스를 맞추면서 여러분들이 태양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창창한 미래를 위해서. 아시겠죠? 그리고 제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나는 다시 왔을 때 그것들을 또
그 한 단계 성장해서 받아들인다면 또 두 사람이 좋은 관계로 또 진행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대로 헤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당연히 하늘에서는 너에게 이러한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배워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배우면 나는 그 사람을 뭔가 네 가지 몸들이 그 사람을 에게 자유를 주면서 훨훨 날도록 할 수 있어요. 상대를 훨훨 날게 할 수 있다는 거는 나 자신도 훨훨 날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훨훨 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또 다른 앞으로 올 멋진 연애를 기원하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이번 그룹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그 사람과 내가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그 사람과 인연이 아직 남아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시간적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의 시간적인 관계. 네. 이까지가 지금 현재까지고요. 이 세 번째 카드부터 어떤 미래의 인연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행이 안 되는 모습이 조금 보이죠. 이렇게 막혀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감정이 그리고 인연들이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봤을 때 그럼 지금 끝인가? 아닌 것 같죠? 조금은 남아있다. 그렇지만 길게 남아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연이라는 것은 또 자신들이 둘이서 어떻게 꾸려가느냐에 따라서 다시 생길 수도 있고 새로운 인연 두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시 새로운 인연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계속 둘이 인연이 되어야만 움직여 줘야만 하는 거고 극으로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성들은 조금 있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둘이 다시 합쳐져야 이 인연들을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바로 조금 있으면 끝이 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 인연이 남아있다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 사람은 네 가지 몸이 있거든요. 신체적인 몸, 정서적인 몸, 정신적인 몸, 영적인 몸 이런 것들 중에 하나만 연결되어 있어도 끊을 수 없어도 인연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모든 건 뭐 마음도 떠났고 정신도 떠났고 이렇지만 막 몸이 막 그 사람을 원해. 그럴 경우도 있죠. 세포들이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감각들에 대해서 기억을 해서 그 사람을 굉장히 그립게 만드는 거고 그다음 아니면 모든 것이 다 아니더라도 정서적인 거. 뭔가 그립고 짠하고 막 마음이 그 사람 생각하면 약간 슬프고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으면 또 인연이 남은 거죠. 이 인연이 남았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만남에 인연이 남아있다는 것도 포함되지만 이렇게 그리워하고 이런 것 그다음에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았는데도 왠지 모르게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의 영적인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이런 인연이 있다고 해서 꼭 만난다는 것은 아니에요. 알겠죠? 이런 정신적인 몸에서 만날 수도 있고 정서적인 몸에서 만날 수도 있고 영적인 몸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몸에서 만나면 뭐 더 두말할 것 없이 좋죠. 그렇게 되어 있고 아직 그러면 가능성은 있고 내한테 기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연이 남아있는데 그게 긍정적인 인연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서로를 미워하는 인연인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어가기 마련이에요. 바꿀 수 있어요. 지금 헤어질 때 완전히 둘이 막 으르렁거리면서 헤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좋은 인연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연애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나 이런 것을 알려주거든요. 여러분들이 인연을 봤을 때 하늘에서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했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요. 이 조그만 애가 그거예요. 이 거인이거든요. 이 거인들을 둘이 아주 힘센 거인들은 지식으로 인해서 아주 머리 깨를 잘 써서 해치워서 끝내는 왕이 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뭐를 말하겠어요. 그리고 이 남자는 공주랑 결혼을 하는데 결국 자기 재봉사거든요. 재봉사일 뿐인데 잠꼬대로 재봉에 관련된 일을 막 얘기하니까 공주가
뭐야 이거. 이 재봉사 따위가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을 죽이려 하죠. 그런데 또 깨가 있어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잠꼬대 하는 척하면서 자기 뭐 이제 왕과 관련된 아주 무서운 사람인 그런 잠꼬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결혼해서 잘 사는데,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서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이 한쪽 사람이 좀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됐어요. 무시하면 안 됐고, 내가 무시를 당했는지 그 사람이 무시를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서로가 그 이해할 수 없는 이 무시라는 건 실제적으로 뭐 돈이 없어서, 아니면 나보다 학력이 낮아서, 아니면 나보다 직장이 안 좋아서,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여러 가지 정신적인 연령이라든가 영적인 수준, 그다음에 생활하는 방식,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상대가 음 이해하지 못하는 나와 다른, 이거 거인하고 난장이에요. 엄청난 갭 차이가 있는 거죠. 거기서 결국 용기 있는 자는 작은 애였다. 재봉사였다. 결국 이 애가 실제적으로는 거인이었죠. 이 덩치 크고 바보 같은 애들은 작은 거인한테 이제 죽어요. 그 정도로 그 내면에 있는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힘을 믿어주는 것, 이런 것들, 이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배웠다면 너는 정말 잘 배운 것이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내한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을 이해했다면 네가 다음 연애에서도 충분히 다 공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너는 사람을 무시를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너보다 네가 만족하지 못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을 이제 현미경으로 이게 돋보기를 봤을 때 굉장히 볼품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내면에 있는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사람이 이거 잠자는 숲속의 공주예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결국 왕자가 나타나서 깨워주고 마찬가지로 저주를 받았는데요. 두 사람은 이런 인연일 수 있어요. 지금은 잠자는 숲속의 공주. 아직 왕자가 나타나지 않은 그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너희들이 지금 힘들더라도 움직일 때가 아니야. 왜냐하면은 아직 마법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잠을 자야 돼. 잠을 자면서 네 내면으로 싹 들어가가지고 너는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달음이 일어나면은 왕자가 나타나서 키스를 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두 사람이 따다다단 결혼까지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결국 알려주는 것은 네 안에 어두운 부분, 그리고 네 안에 부족한 부분들을 그리고 네 안에 또 잘못됐던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들어가서 그것을 보는 것에 중점을 맞춰라. 지금 뭐 헤어지고 나버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 덕분에 너는 네 무의식으로 굉장히 빠져들어갈 수 있다. 이때 얼른 빠져들어가서 네 내면에 어떤 어두운 면이 있는지, 그다음에 네 내면에 어떤 그림자, 네가 숨기고 싶은 것들이 뭔지,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뭘 얻고 싶고 너의 이기적인 생각들이 어떤 거였는지 생각할 때다. 지금 만나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할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인연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그 열쇠는 바로 너의 무의식이다. 무의식에서 네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 어두운 생각들, 그리고 네가 인정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네가 숨기고 싶었던 거, 아니면 그 사람한테 굉장히 바랬던 어떤 것, 그다음에 어떤 집착,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는지 한번 봐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인연들을 이어가는 것은 두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런데 지금은 너의 인연들이 잠자고 있을 때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 마법에 걸린 만큼 자야 일단 깨어날 수 있고, 왕자가 나타나서 키스를 해줘야 일어나는데, 뭐가? 정말 너를 사랑하는 사람의 키스. 그래서 어떤 환타지를 꿈꾸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네 자신에게 집중해서 기다리면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올 거다. 그래서 지금은 네 내면에 집중해라, 이런 것이고, 그 사람이 이 헤어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니었으면 네 이렇게 무의식 못 본다잉, 이런 느낌으로, 아시겠죠? 실제로 우리가 연애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걸 배우잖아요. 특히 이별을 통해서. 이별하고 나면
뭔가 모르게 내가 알지 못한 내 모습도 발견하게 되고 나의 어떤 집착이라든가 생각들이 막 내가 어쨌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습도 발견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놓치기 아깝고 그립고 다시 만나고 싶고 이런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건 마음은 다 알죠. 다 같은 마음이니까. 네 자신에 대해서 좀 훑어봐라. 네가 연애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너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이 사랑한 사람을 내가 만나서 이제 키스를 받고, 내가 이 마법에서 풀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인연으로 그 사람을 내려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해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지 한번 볼게요. 그렇죠. 자, 네가 좋아하는 일을 이제 시작해라. 너는 정말 자, 뭔가를 어떤 거든 좋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네가 이별을 경험하게 됐어. 그러면 네가 이 이별 뒤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재점검해서 뭔가를 배우기 시작해라. 학원을 가도 좋고 뭔가 혼자서 해도 되고 독학을 해도 되는데 네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에 포인트를 찾고 없으면 네가 뭘 좋아하는지 찾는 데 시간을 더 많이 보내라.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은 인연이 있다면 그것은 돌아가게 돼 있고 네가 잡아 끈다고 해서 인연이 네 말을 들어주지는 않는다. 인연의 시간의 흐름에 일단 두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일단 네 자신한테 집중을 해라. 네 자신한테 집중을 해라. 네 자신한테 집중을 해라. 자, 두 번째 카드, 어린 시절 카드.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자. 자, 네가 꿈꾸는 게 바로 이런 거였냐? 어렸을 때 네가 아주 순수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였을 때 네가 꿈꾸던 사랑이 이런 거였니? 한번 생각해 볼래? 네 내면에 아이가 있다. 네 내면에 성인이 된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어린 아이. 너의 내면의 아기는 아니고 어린이. 어린이는 이 관계에 대해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아이가 성숙한 아이는 집착을 하지가 않아요. 그쵸? 어머니의 사랑이 충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방법도 보고 배운 사람은 상대에게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별하는 것에 대해서도 보고 현명하게 보고 배웠다면은 상대에게 이별하고 나서도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몰고 가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굉장히 성숙하게 키워야 됩니다. 지금 그런 나의 모습을 체크를 해보라는 거죠. 네 어린아이, 네 내면의 어린아이는 지금 성숙하니? 애정결핍이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네가 받지 못한 것을 외부에서 자꾸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닐까? 사랑받기 위해서 자꾸 너를 가식적으로 꾸미는 어린아이니? 사랑받기 위해서 네가 하지 않는 것을 하려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려고 하고 그런 아이니? 상대에게 무엇을 원하니? 그리고 너는 어떤 아이니? 네 내면의 아이는 이렇게 자기 내면의 아이가 잘 컸는지 계속적으로 투정을 부리는 아이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아이인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보고 또한 나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어린아이인데 그 상대의 내면의 어린아이는 정말 얄궂고 개구장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좀 험하고 이런 어린아이다. 그럼 둘이 만났을 때는 굉장히 트러블이 또 생기겠죠. 그 상대의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였을까? 그것도 궁금하다, 그쵸? 어쨌든 내 내면에 나의 아이가 혹시라도 투정을 부리는 아이거나 이랬으면 지금 네 그 아이를 달래줄 때다. 그래. 그래,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그래, 너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갖다 줄게. 이게 아니라 이 애가 부족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어린애가 부족한 것을 이제 찾아내서 이제 도와줘야지. 보상 옛날로 돌아가서 보상은 못 해줍니다. 실제적으로. 그쵸? 그렇지만 내가 이 성인이 된 내 모습이 그 아이를 보고 충분히 사랑이 부족하다면 내 스스로가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어린아이는 이게 남을 통해서 내 내면의 어린아이는 남을 통해서 성숙하진 않아요. 이것은 오로지 나의 영양분을 먹고 자라는 바로 나의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면의 아이를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네 과거를 한번 돌아봐서 네가 어떻게 연애를 했고 그다음에 살아왔고 그다음에 네가 연애를 할 때마다 그다음에 살아올 때마다 내면의 아이는 뭐라고 계속 얘기를 너한테 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믿음을 가지고 완전히 믿을 사람을 한번 구해 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네가 숨겨뒀던 어떤 이모션, 감정 마찬가지로 어린애 그다음에 또 표현되지 못한 어떤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러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한번 추천도 하는 겁니다. 카운셀러. 이제 "너를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담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타로 상담사도 있고 그다음에 진짜 심리 상담도 있고 실제적으로 정신과 상담도 있고 정신과 상담은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달해야 됩니다. 이상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약간의 아파도 내 내면의 아이가 아프면 갈 수 있는 것이 정신과고 심리치료실 그리고 이런 상담, 이게 치료, 예술 치료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것도 좋다. 이 왕이 이제 물을 바라보고 있죠. 물이라는 건 굉장히 정서를 나타내고 있어요. 깊은 정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자. 네 무엇을 어떤 감정을 숨기고 있었냐. 이제 표현할 때가 됐다. 너무 억압하지 마라. 너는 이제 자신 있게 이제 표현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표현해야지 네가 아프지 않다. 그리고 이 표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정화가 되죠. 정화가 되면 내가 생각이 바뀌죠. 그런 것들을 이제 소통하게끔 도와주려고 하네요. 영혼들이. 서로의 상처가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자기 상처에 대해서 뭐 이제 "너 감당할 수 있겠니? 네가 어떻게 케어해 줄 수 있어?" 라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들리는 걸 봤을 때는 둘 사이에 한 명이 감당해야 될 상처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랑은 항상 제때 뭐 시간을 정해 가지고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하죠? "인내심을 좀 나한테 줘." 이런 거 봤을 때 뭐 서로 한 사람이 이걸 원했는데 한 사람은 제때제때 그것을 표현해 주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의 마찰이나 타이밍의 오류 이런 것들이 타이밍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죄가 아니죠. 그다음에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그립다 이런 거는 두 사람이 표현이 됐는지 표현이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연결된 몸들이 네 개의 몸들 안에서 끌어당기는 것들이 굉장히 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로 나 I believe you 누가 누구를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이 있어서 두 사람이 약간의 신뢰는 있었던 걸로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 헤어졌다면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영혼들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줬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고 자 영혼의 자 인연의 현상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네가 잠잘 때다. 페이션트하고 그 다음에 뭐죠?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네 내면의 아이가 성숙하도록 그 아이한테 밥을 먹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네가 숨겨진 감정에 대해서 이제 표현할 텐데 그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상담가를 찾아가거나 전문가를 찾아가서 좀 더 네 자신의 흐르는 물, 네 자신의 지금 막 고여 있는 물들을 이제 살짝 그 맑은 물로 체인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리딩 끝나고 나서 좀 뭐지? 내게 만족스러운 말을 안 들으면 조금 찝찝하거나 아니면 더 그립거나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마음들과 함께 하시면 좋을 어떤 그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그림으로만 봐도 여러분에게 치유를 줄 수 있는 카드를 선택했고요. 이거는 보는 것만으로도 화면을 확대해서 계속 바라봐셔도 좋습니다. 자, 유니콘이 있죠. 유니콘은 뭐예요? 현실 세계에 있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사랑도 현실적 꼭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이거는
인연들이 어떤 우주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그 유니콘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들과 그 사람의 사랑은. 그래서 일단 인연을 믿고 바라보시고요. 무지개도 보이고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밝을 수 있고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유니콘이 아이에게 이렇게 볼을 이렇게 해주죠. 아이가 너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이 표정은 정말 순수하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어떤 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카드가 하는 여러분에게 하는 메시지는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런 거죠. 감사. 마찬가지로 이런 인연과 이런 이별을 준 거에 대해서 네가 마녀를 나한테 잠들게 한 마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 잠듦으로 인해서 너희들 사이가 더 돈독해질 수도 있고 너희들 사이에서 실제 감정, 진짜 감정을 찾을 수도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은 현실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굉장히 감사를 느껴라. 뭐라고? 모든 일은 네가 잘 되는 방향으로 이끈다. 유니콘은. 그리고 이 우주는 그러니까 그걸 믿고 모든 것에 감사해라. 이 이별 또한 감사를 해라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면 뻔한 얘기고 특별한 얘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여러분에게 힘을 줄 겁니다. 마녀를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그 사람과의 사랑을 중지시킨 마녀를 미워하지 말고 자, 마녀가 괴롭히더라도 언젠가는 두 사람이 노력만 하면 키스로서 이 마법을 풀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러분이 다시 재회를 하기 전까지는 이 모든 일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 마음에 어린아이가 치유를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유니콘의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감사하면은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받을 거고 여러분들이 좀 아팠던 어린아이 마음속에 내면의 어린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냠냠 이거 먹어 하면서 사랑을 좀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랑받지 못했다고 다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내면에 사랑을 주셔야 됩니다. 충분히 내가 남한테 받지 못한 거 내가 스스로 하면 보상이 돼요. 알겠죠? 꼭 이 사람이어야만 된다? 아니고 일단 인연을 믿고 여러분들은 지금 잠자는 숲속의 공주다라고 생각. 남자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잠자는 숲속의 왕자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은 잠을 주무셔야 됩니다. 시간은 있어요. 항상 내가 생각하는 시간은 항상 온 타임에 오진 않는다. 이거를 아시고 이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힘내시고요.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여러분을 잘 되게 하기 위한 하늘의 뜻이니까 알겠죠? 잘 지내세요. 화이팅! 3번 그룹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에게 아직 2년이 남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례대로 볼게요. 여러분들의 인연의 흐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연의 흐름들이 은연으로 정말 만났고 지금 현재는 약간 중지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미래에서도 크게 달라지진 않아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여기가 현재까지라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너무 행복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인연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만족도가 떨어지는 모습, 정지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점점 정들이 그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인연들이 있는데 결국 인연이 아주 좀 오랜 기간 동안 좀 유지될 것 같습니다. 이건 시간상으로 쭉 나열할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만 보면은 러버 카드예요. 러버 카드. 잘 안 나오는데 러버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실제적으로 뭐 만나서 결혼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내 몸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육체적인 몸, 그 다음에 정서적인 몸, 그리고 정신적인 몸, 이 영적인 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이렇게까지 있다는 것은 어떤 하나가 이 몸 중 네 개의 몸 중 하나라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서로를 당기고 있거나 연결되어 있으면 이렇게 인연의 선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인연이 계속 있다. 좀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만나서 육체적인 몸들이 딱
만나가지고 계속적으로 정서적인 몸, 정신적인 몸, 영적인 몸을 발전시키면 너무 좋은 인연이지만 이게 아니라 몸은 서로 떨어져 있고 정신적인 부분들이라든가 정서적인 부분들이라든가 그리고 영적인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끌어당겨 버리면 굉장히 괴로울 수도 있죠. 물론 이렇게 안 괴롭지 않고 이 상황들을 나한테 도움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인연이 있는 걸로 보았을 때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재회 가능성도 약간은 열려 있을 수 있다. 신체적인 몸이 연결되어 있든 서로 원하든 정서적인 부분 몸이 서로 인연이 되든 정신적인 몸이 서로 인연이 되든 영적인 몸이 인연이 되든 일단 컨택이 된다면 다른 몸들은 서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도 괜찮겠죠. 그런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라는 것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인연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고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월드 카드거든요. 더 월드 카드. 뭐예요? 운명이죠. 운명이고 완전 완벽한 그런 거죠.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완벽해야 될 인연이 이별이 되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뭐 어떻겠어요? 너무 힘들겠죠. 그리고 이 완벽성을 누구에게나 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 이 관계가 합쳐지지 않고 완전히 끝난다면 다른 사람을 서로 만나도 이 사람이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운명을 타고난 관계들이 떨어졌다고 해서 서로가 이제 그 현실에 있는 사람을 집중하지 않고 계속 늘 이 사람을 그리워하면 그거는 실제적으로 인연이 아니라 악연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악연이 아니라 인연으로 만들려고 하면 계속 이 사람은 잊으라는 뜻이 아니라 잊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계속 축복을 보내고 그다음에 그 사람 이런 관계를 통해서 계속 내가 배우는 거예요. 아하. 내가 이러한 생각들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늘이 나한테 이 인연을 보내줬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굉장히 끊기 힘든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뭐 둘이 다시 재회하면 너무 좋지만 많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인연으로 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이 되는 인연이거든. 생각나는 것이 괴롭더라도 이게 괴로워하면 안 되고 좋아해야 돼요. 나한테 참 고마웠던 사람. 세상에서 그 사람 한 번 만난 것으로도 난 너무 행복해. 감사합니다. 요런 식으로 인연을 끌고 가셔야 돼요. 지금 근데 그거는 나중 일이고 재회는 또 한번 봐야죠. 이렇게 인연이 있다면 재회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자, 그러고 어떤 인연인지 좀 더 봤더니 성년팔이 소녀예요.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성년팔이 소녀는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너무 추운데 너무 춥단 말이에요. 마음도 춥고 몸도 춥고 돈도 춥고 뭐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그 애가 가지고 있는 건 성냥밖에 없잖아요. 그 성냥을 켜서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씩 켤 때마다 자기가 원하는 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실제적으로 성냥은 어떻게 돼요? 한계가 있잖아. 이 정도 있다가 뭐 이런 초도 한계가 다 있는데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저는 엄청 큰 이제 양초가 있는데 이것도 다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성냥은 요만하잖아. 그런데 그 자기 꿈을 이렇게 펼치기 위해서는 너무 협소해. 그렇게 만난 인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꿈을 꾸죠. 막 이렇게 되기를. 그리고 그 환탄 잠시 불이 탁 밝혀졌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잖아. 근데 또 꺼지고 또 꺼지고 또 꺼지고 뭔가 자꾸 이제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가 않는 그런 거.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인연을 실제적으로 내한테 열쇠가 있다. 키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좋을까? 당연히 이 협소한 이 조건, 성량보다 더 강력한 것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어떤 인연을 더 내가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또 마법 같은 일, 내가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죠. 자기 원하는 거. 그러면 촛불 하나 딱 켜졌을 때 맛있는 케이크가 보이고, 딱 촛불 하나 켜졌을 때 양말 속에 어 걸려 있는 담겨져 있는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산타클로스 막 이런 것들을 막 상상하면서 그렇게 돼서 막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내 앞에 있고 막 이런. 그러나 결국 또 꺼지고 또 꺼지고 또 꺼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트, 이제 아주 약한 나의 모습을 좀 더 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음을 이 인연이 알려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어떤 믿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얕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서 강력한 어떤 촛불보다 강력한 걸 찾으면 당연히 두 사람은 다시 재회된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좋은 인연으로 끌고 갈 수 있죠. 왜냐하면 좀 운명 같은 인연을 타고났기 때문에, 더 러브와 월드 카드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성량이다. 너무 약하다. 그리고 금방 꺼지잖아.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으면 아마 뭔가 아하, 그것이 문제였구나, 아니면 아하라는 그 깨달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어두운데 제가 리딩 느낌을 좀 집중하기 위해서 불을 켜지 않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영혼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에게 뭐라고 조언해 주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가 명상을 통해서 이 통찰력을 가져올 때다.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네한테 집중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휴식이 필요하다. 생각도 너무 많았고 지금까지 막 모르겠다, 너를 괴롭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휴식이라는 것은 생각도 조금 릴렉스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거다. 그래서 너 휴식을 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행을 떠나야 된다. 코로나만 아니면 너무 좋은데, 그쵸? 마음껏 떠나고 잠시 있는 것도 되게 좋은데 일단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할 필요가 있고 휴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좀 네 자신에 대해서, 네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네 자신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고 물어봐라. 이게 맞는지. 그러니까 쉽사리 쉽게 선택하지 말아라. 결정을 하지 말아라. 지금 정신적인 부분에 굉장히 집중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현실적인 부분보다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약간 문을 닫고 일단 정신적인 부분에 한번 좀 집중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하고 있고, 네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현명하지 않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놓여 있다. 이보세요. 도박이잖아요. 도박에 좀 더 너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닌 그거를 못 볼 수도 있다. 너의 그 진실성, 이 진실성을 뺏어가거나 진실성이 약간 혼미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피해라. 만나지 마라. 잠시 동안. 그래서 사람을 지금은 잘 구분해서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없게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은 만나지 마세요. 특히 또 노는 거, 지금 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놀고 싶어도 참고, 다행이다, 코로나가 좋아주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야 됩니다. 알겠죠?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고, 그래야지 너가 이 인연에 대해서 올바르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의 성량, 그 얕고 야리야리하고 약한 그 성량을 좀 더 강력하게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현명한 상담 이런 걸 보면 영적인 부분에 내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가 혼자 결정을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돼? 신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러면 또 약간 기도인데요. 대답이 당장 어떤 물음이라든가 대답이라든가 어떤 깨달음이 오지 않는다면 계속하는 거예요. 올 때까지. 이거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건데요. 그때까지 여러분한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여러분한테 열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성량을 강하게, 성량보다
더 튼튼하고 오래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 그것은 정신적으로 집중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휴식을 취하면서 네가 명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가 옛날에 어떤 그 생각들, 방법들, 그다음에 새로운 방법들 이런 것들을 그냥 혼자 고민하지 말고 비교를 해가면서 어떤 것들이 좋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 니한테 최고로 좋은 것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바닥에 엄청나게 많은 종이들이 깔려있죠. 선택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택에서 포커스는 어떻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거 best what is best which is best for you for me 이렇게 나 자신에게 최고가 뭐지 하고 한 방에 결정을 해라? No, no. 왜냐하면 자, 여러분은 지금 2단계에 있어서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디테이션으로 여러분에게 집중을 해서 좀 더 기다렸다가 뭐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거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이름이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닌다. 이거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도 그럴 거고 여러분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여주는 것은 내 마음인지 그 사람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붕붕 떠 있는 인연의 어떤 그 언어들을 잡아온 거고요. 너는 정말 따뜻한 내가 그 전에 알지 못하는 아주 달콤한 그런 그 집 같아. 너무 따스한 집. 이런 것 같아. 서로가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내 사랑은 뭐 경계가 없이 나의 사랑은 경계가 없다. 뭐 한계가 없다 이럴 수도 있고 경계가 없다.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되는 건지 한쪽에서 그렇게 되는 건지 일단 이런 그 마음이 떠 있고요. 너는 나의 여신이다. 뮤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서로에게 좀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표현이 되었는지 표현이 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 성냥팔이 소년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말했죠. 이게 어떻게 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영적 어떤 네 가지 몸 중에 어떤 것이 인연이 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연결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배우고 이 사람한테 축복하고 이런 마음 자체가 여러분에게 긍정적으로 힘을 줍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인연이 끝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과거, 여러분 어차피 과거가 될 이것들을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으로 가져가서 살아야지. 이게 뭐 나의 너무너무 그 비참한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어떤 상처 이렇게로 가져가시면 여러분만 아주 손해죠. 어떤 게 내한테 최고로 좋지? 이거를 선택하셔야 돼요. 물론 어렵죠. 물론 감정들이 이 정서적인 몸들이 막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노력하시라고 말해드리고 싶고요.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을 때 리딩이 끝나면 마음이 조금 우울할 수도 있는데 그 우울을 같이 해줄 수 있는 같이 감당해 줄 수 있는 어떤 카드를 같이 드릴게요. 아이가 손을 후 하고 부네요. 바로 꿈을 부는 겁니다. 여러분의 꿈이 살아있도록 계속 유지해라. 와, 꿈이 있나요, 여러분들? 이 문제로 내가 내 꿈에 대해서 잠시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좀 더 꿈을 여러분들이 감춰져 있던 꿈을 더 펼쳤으면 좋겠다고 카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네요. 너의 꿈이 있잖아. 너의 꿈을 위해서 더 펼쳐봐. 이 꿈이 살아있도록 해봐.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어. 인연은 하늘에서 결정 내려줄 거고 네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사람을 생각한다면 이 인연의 생각들이 그 사람한테 닿을 거야. 그렇죠. 이 어떤 몸이든 그 긍정적인 편지를 그 사람한테 전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네가 네 꿈을 펼치는 데 있어서도 그 사람이 너를 축복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힘드실 때 이 카드를 계속해서 바라보시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위안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힘들 때 여러분들이 캡처해서 보시든지 이렇게 하면 좀 마음이 흔들리는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이 카드를 꺼내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섣부른 결정이라든가 후회될 만한 일을 하지 않을 거고 이 또 시간 이 얼마나 길어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거, 제가 기다리고 막 이런 거. 그다음에 어떤 그 헤어진 사람이 다시 기다리고 이런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길 위에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럼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연애 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안녕. 4번 그룹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인연들이 남아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적 흐름을 조금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두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이제 두 사람을 원하게 되고 두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쪽이고요. 여기가 현재까지고 이제 미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가 잡아 끄는 인연의 끈이 보입니다.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알아들어야 될 거 오늘 제가 보는 거는 인연이 남아있느냐예요. 이 인연은 우리에게는 네 가지의 몸이 있어요. 육체적인 몸과 그리고 정서적인 몸, 그 다음에 정신적인 몸, 그리고 영적인 몸. 이 네 몸의 하나라도 연결되어 있어서 그 사람이랑 끊어지지 않으면 인연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연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신체적인 몸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알콩달콩 이런 인연이 이것만 헤어지는 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헤어져 있어도 그 사람을 막 그리워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모르게 주파가 막 통하는 것 같고 마음이 막 느껴지고 이런 것도 다 인연선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사람은 그런 인연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잊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아예 잊을 수 없는 것은 아닌데 굳이 잊으려고 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내 과거니까. 그 사람을 잊으면 실제적으로 내 그 사람을 만난 그동안의 내 역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역사는 실제적으로 없앨 수는 없어요. 내가 기억을 안 하는 척한다 하더라도 있는 건 있는 거고 존재했던 거는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잊으려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 그리워할 때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재회해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열릴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한테 열쇠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상대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그 사람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인연선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마음의 메시지를 빨리 받아낼 거거든요. 그래서 재회를 원하신다면 어떤 긍정적으로 많은 생각들을 그 사람한테 보내는 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황들이 이 인연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인연은 그 사람한테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보내거든요. 아무것도 배울 게 없는 사람은 보내줄이 합류시키지를 않습니다. 우주의 법칙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나는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분명히 배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거기서 내가 배워야지만 이 인연이 끝이 나거나 또는 다시 두 사람의 수준이 맞으면 질량이 비슷하면 다시 합류되겠죠. 자, 봤더니 저는 카드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데 정말 힘든 카드. 왜냐? 눈의 딸과 불의 아들입니다. 여기는 물, 여기는 불. 둘이 안을 수 있어요? 없죠. 둘이 같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이 이야기는 두 사람이 부부가 있었는데 너무 자식이 안 태어났어요. 그래서 엄마가 고드름 아래에서 너무 아이를 낳고 싶다고 이렇게 고드름 눈처럼 이제 예쁜 아이를 낳고 싶다고 했더니 고드름이 그 어머니 입으로 쏙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 눈의 딸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하게 잘 살죠. 예, 더운 거 엄청 싫어가지고 계속 얘가 가는 길에는 이제 춥게 해주죠. 엘사, 그쵸?
눈의 여왕이에요. 엘사. 그리고 좀 지나니까 아빠가 이제 아주 따뜻한 곳에 가서 불이 활활 타는 것을 보면서 너무 멋있잖아요. 저렇게 불같은 성향의 아들을 낳고 싶다 이랬더니 그 불길이 하나가 튀어가지고 엄마 무릎에 딱 닿거든요. 그러고 조금 있다가 아들이 태어나요. 불의 아들이에요. 오, 이 사람이 이제 그 둘이서 여행을 이제 잘 놀 때 힘들겠죠. 한쪽은 집에 살기도 힘들지. 얘 방에는 계속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얘한테는 계속 차갑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다가 이 눈의 딸에 홀딱 반한 왕이 있어서 이제 결혼하자고 해요. 알겠다고 하고 결혼하는데, 이제 이 불의 아들도 초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 궁전에 살 수 있도록 다 불 난로를 막 만들어 주긴 했어. 근데 결혼식이 문제였지. 결혼식에서 이 애가 불의 아들이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돼요? 다 탑빛다. 다 녹고 얼음도 녹고. 그래서 이제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아 정말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다 이랬더니 우리가 아니다 괜찮다 우리 잘 살 수 있을 거다 하해하자 하고 이 사람이 불의 아들이 왕을 안아요. 그래서 그 왕이 다 타서 죽었겠죠. 이때 눈의 딸이 슬픔에 넘쳐서 이 누구지? 오빠. 동생이지 맞죠? 딸이 먼저 태어났으니까. 이 동생한테 너 죽어볼래? 하면서 네가 뭔데 이래? 하면서 이제 칼을 휘두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칼이에요. 무섭죠? 그래서 싸워요. 어떻게 됐어요? 눈의 딸은 불의 아들 때문에 다 녹아버리고 녹고 나니까 이 냉기에 불이 꺼져버리고 둘 다 사라지게 되죠. 이거는 투쟁, 합이 전혀 안 되는 이런 인연으로 어쩌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무엇이 필요한가? 당연히 지혜죠. 여기서는 현명한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중재자가 없으면 이 둘은 붙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더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헤어져 있다면 더 잊지 못하고 왜냐면 두 사람한테 삶에서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었거든. 그런 영향을 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너무 답답하고 부정적인 것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두 사람이 잘못한 건 없거든. 그냥 태어날 때 성향 자체가 그렇게 태어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했던 이것은 현명한 현자예요. 마법사와 같은 사람인데요. 이제 이 숲속에 어떤 나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보호해주고 이런 사람이죠. 이런 자가 사실은 실제적으로 필요했고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역할을 한다, 이 현자의 역할을 한다면은 굉장히 두 사람 사이 그 인연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불과 물의 요소들을 너희는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네가 물인지, 네가 그 사람이 뭐 물인지는 모르겠지만 물인지 불인지 우리 요소들을 정확하게 알고 너무 가깝게 붙으면 사실은 죽어버리니까 이렇게 경계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 경계는 이제 현자들이 가르쳐 주게 되는데 두 사람이 항상 어떤 인연에 있었을 때 두 사람이 결정하기보다는 현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대신 이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 끼어들지 못하는 현자. 그렇죠. 현자니까 방해를 하지 않아요. 도와줄 거예요. 그런 사람 필요한데 그 사람 둘 중에 한 명이 그 사람이 되면 참 좋고 그리고 두 사람은 더 막 가깝게 지내려고 하면 안 되고 두 사람은 충분한 거리가 있어야 되고요. 충분한 스페이스, 내만의 공간을 해야 되고, 마음이 막 끌어당긴다고 해서 너무 가까워지면 실제로 인연이 끝날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만날지 안 만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한 사람이 노력하면 아실 거예요. 왜냐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절대 고칠 수 없는 거 가지고 싸워봤자 이건 말이 안 되고 이런 걸로 싸운다면 나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면 또다시 반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 사람의 요소들이 무엇이 있고
바꿀 수 없는 타고난 요소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 인연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사람을 기다리는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워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미워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혼들의 영혼이 우주의 메시지를 한번 잡아볼게요.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와, strength. 사사를 길들이는 사람이죠. 이거는 강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힘이 있어. 내면에 힘이 있다. 그리고 그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아주 매너 있고 아주 친절함에서 얘가 너의 힘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락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헤어졌더라도 굉장한 매너를 지키고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굉장히 친절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너의 힘은 그런 친절함과 매너 있고 부드러움, 여기서 나오지 막 내가 나 자신을 주장하고 이런 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너는 뭔가를 용서하지 못했던 거를 용서하기를 바라고, 네가 알아야 할 것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가 아는 것보다 너는 훨씬 더 강하다는 것만 알아라. 그리고 이거는 무의식을 상징하는 달이 있죠. 상징하는 이제 카드입니다. 네 내면으로 들어가서 무의식에 집중해가지고 해야 된다. 지금은 어떤 행동도 하면 안 된다. 너의 직관력을 좀 발전시키는데 좀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다. 네가 태어날 때 받은 지혜가 있다. 물론 네가 지혜가 없으면 이렇게 상대를 불태워서 죽이거나 물로 냉기로 얼려버려서 죽일 수도 있다. 여기서 너는 위즈덤을 지혜를 반드시 이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네가 지금 행동하지 말고 좀 더 네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명상도 좋은 방법이고 그냥 네 자신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훨씬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중요한 경험이 필요한데 너는 지금 딴 게 아니라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해야 된다. 아주 힘 있는 일들이 지금 네가 기대하지 못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네가 미루는 거, 계속적으로 뒤로 미루는 어떤 습관이라든가 이제 연기를 하는 습관이라든가 덮어버리려는 이런 습관들을 벗어나라. 그리고 네가 아주 오래된 믿음, 너의 생각, 오래된 습관 이런 것들을 쌍그리 바꿨으면 좋겠다. 이 기회에 너와 그 사람이 이별한 기회에 쌍그리 바꿔서 또 다른 너의 모습대로 장식을 하는 것은 어떨까? 그러면 어떤 네 개의 몸 중에 어떤 것이라도 연결되어 있다면 이 변화가 된다는 것은 정화가 된다는 거고 청소가 된다는 거거든요. 청소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내 자리에, 이 청소한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그럼 두 사람이 네 개의 몸 중에 하나라도 연결돼 있다면 이런 느낌들을 받을 거고 뭔가 끌림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조금 변화시키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액션 논, 지금 생각할 시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그 사람 간의 인연의 이 선상에서 제가 몇 가지를 끄집어 봐봤어요. 어떤 말들이 어떤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봤더니 누구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두 사람이 어떤 서로 교환한 그런 건데요. 나는 내 삶의 전체 동안 너를 그리워한다. 그래서 너는 내가 그리워했다, 너를. 그래서 너는 내가 잃어버린 어떤 천국이다. 뭐 이런 마음을 느낄 정도로 천국. 그 사람인지 자기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안에서 행복했겠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자기는 아주 깊이 그리고 영원히 너를 갈망한다. 나는 그런데 이 마음이 여러분인지 그 사람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렇게 인연의 선상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이 또 많은 시간 동안 너한테 진실을 말하려고 했는데 나는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 몇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런 거 봤더니
서로가 오해 같은 것도 있었을 수도 있고 완전히 그 진실을 서로가 알고 헤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좀 미안함을 느끼고 있어서 용서해 달라고 하고, 자신은 이전에는 이렇게 이런 기분을 느낀 적이 없어 가지고 지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거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네요. 당연히 한쪽은 모를 거야 아마. 그래서 아마 떠난 쪽이 미안해하겠죠. 왜냐, 이전에 내가 많이 불이라면 이전에 물 같은 너무 다른 나는 불인데 다른 세상에서 오신 분을 사귀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요소들을 예전에 배웠으면 좋겠지만 배우지 않은, 내가 이전에 만나보지 못한 그런 느낌들로 했기 때문에 제대로 자기가 처신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게 여러분인지 그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떠난 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연이 선상에 있고, 이런 오해들이 풀리고 서로가 조금만 경계를 가지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런 지혜의,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그 요소일 수도 있고, 요소란다.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이 두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리딩 들으면 다 들었을 때 너무 뭔가 확실하지 않고 뭔가 찝찝하다, 막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말을 안 들으면. 그런데 이런 마음들을 좀 도와주게끔 제가 이제 카드 한 장을 같이 남겨둘게요. 이 카드고요. 정말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서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미도 있고 여러 가지 상태가 보이는데요. 이렇게 물이 아래에 흐르는 것은 뭐랄까, 그거죠. 이제 무의식, 여러분들이 무의식에서 집중을 하고, 눈이라는 것은 지금 물질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외부 세계에 대해서 닫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오래된 것을 버려라. 너 오래된 생각을 버려라. 이렇게 나오죠. 변화가 필요하다. 오래된 생각을 버리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전에 내가 가졌던 생각들을 다시금 재정립해서 필요 없는 것을 버리고 다시 재청소를 좀 해보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이런 일에 이렇게 반응했다면, 내가 이래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한 다음에 오래된 생각들을 좀 버리면서 지내보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 자신한테 좀 집중해래요. 내면에. 이건 정신적인 성숙을 말하거든요. 정신적으로 조금 성숙할 시간을 가져보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이 카드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지금 일단 눈을 감고 내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자. 어떤 것들이 있고, 이 이별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느껴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그 전에 불이었나 물이었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경계라는 것은 무엇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내 안에 현재가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끄집어내지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재해가 많이 일어난다면 잘 활용하시고요. 만약 재해가 한참 동안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연인의 인연의 끝이 보이지는 않으니까 뭔가 이 네 가지 몸 중에 어딘가는 연결돼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정화하고 생각들을 고쳐나간다면 또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들러주시고요. 자, 그럼 떠날게요. 안녕.